그래서 챕터 9 같은 경우에는 알코올, 그다음에 에테르, 에폭사이드 이렇게 이 세 가지 화합물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 건데 에폭사이드는 따로 하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알코올이랑 주로 이제 알코올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고 그 다음에 일부 이제 에테르, 이서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에폭사이드 같은 경우는 에폭시 혹은 에폭사이드라고 얘기를 하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2학기 때도 그렇고 그 다음에 유기화학을 하면서 그렇게 많이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 사용할 경우가 많이 없기 때문에 그냥 간략하게만 보고 넘어가는 정도로 하고 에폭사이드와 관련된 리액션들은 다 생략을 하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이 챕터에서 나갈 알코올, 에테르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지금 이 펑셔널 그룹들 같은 경우에는 공통적으로 포함을 하고 있는 게 카본 옥사이드 시그마 본드를 포함을 하고 있죠. CO. 그래서 여기 나와 있듯이 펑셔널 그룹이에요. 우리가 이 바로 전 챕터에서 주로 다루었던 그러한 펑셔널 그룹 같은 경우에는 할라이드, 알킬 할라이드를 다뤘죠. 그쵸? 그래서 카본에 할로젠 원소가 달려있는, 그래서 전자 밀도가 이런 식으로 치우쳐져서 이쪽은 파셜리 파지티브, 이쪽은 파셜리 네가티브. 그래서 여기는 일렉트론 리치 부분과 그 다음에 일렉트론 디피시언트 부분이 나눠지게 되면서 펑셔널 그룹으로서 작용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 지금 우리가 배울 내용 같은 경우에도 탄소와 산소 결합을 가지고 있어서 할로젠 원소보다는 전기 음성도가 낮지만 역시 마찬가지로 산소가 있는 쪽은 파셜리 네가티브, 그 다음에 탄소가 있는 쪽은 파셜리 파지티브, 즉 전자 밀도가 산소 쪽으로 치우치게 되면서 펑셔널 그룹으로서 작용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아래 보는 것과 같이 알코올 같은 경우에는 R, OH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스터 같은 경우에는 R에 O, 그 다음에 R, 다시 이런 식으로 많이 표현을 하게 되죠. 그래서 지금 CO, 그 다음에 우리가 앞서서 배웠었던 CX, 할로젠과 탄소의 결합을 보게 되면 유사한 부분들이 많이 있을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죠. 보면은.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앞에서 배웠었던 SN1, SN2, 그 다음에 E1, E2 이 리액션들을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 챕터에서도 똑같이 다룰 예정이에요. 대신에 이 앞에서 배웠었던 RX라고 하는 알킬 할라이드랑 그 다음에 이 부분에서 뭐 에테르도 하긴 하겠지만 주로는 우리가 알코올을 다룰 거기 때문에 R, OH 이 둘에서의 차이점, 이 차이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보면서 비교를 하는 그 측면에서 살펴보면 조금 더 쉽게 이해가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비교를 하려면 이 알킬 할라이드에서 배웠었던 SN1, 2, 그 다음에 E1, E2 반응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지금 잘 머릿속에 들어와 있어야겠죠. 그래야지 그 비교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좀 보도록 하고요. 알코올의 어떤 스트럭처, 본딩을 보게 되면 알코올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봤듯이 OH, 하이드록시 그룹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 OH와 연결되어 있는 카본 같은 경우에는 sp3, 하이브리다이즈 되어 있는 이러한 카본과 연결되어 있는 경우에 우리가 보통 알코올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알킬 할라이드에서 얘기를 했었던 것과 역시 마찬가지로 이 하이드록시 그룹이 결합되어 있는 카본에 몇 개의 알킬 그룹이 달려 있느냐에 따라서 만약에 여기에 지금 하이드록시 그룹이 달려 있는 이 카본에 있죠. 이 카본에 카본이 알킬 그룹이 하나가 달려 있기 때문에 여기는 프라이머리 알코올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여기 이 알코올이 달려있는 OH 그룹이 달려있는 이 카본에 두 개의 카본이 알킬 그룹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는 세컨더리. 그 다음에 여기는 지금 하나, 둘,
그다음에 여기까지 3개가 달려있기 때문에 tertiary alcohol 이런 식으로 구분을 지어줄 수가 있죠. 그쵸? 이 부분은 앞에서도 했던 부분이니까 뭐 어렵진 않죠. 그래서 이 OH가 달려있는 카본에 몇 개의 알킬 그룹이 달려있느냐에 따라서 프라이머리, 세컨더리, 터셔리가 결정되는 거는 알킬 할라이드랑 동일하고요. 그 다음에 앞에서는 이제 이 카본이 OH 그룹이 달려있었던 카본이 sp3 하이브리다이즈 되어 있었는데 뭐 이중결합이 있는 그러한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sp2 하이브리다이즈드 되어 있는 경우, 즉 이 경우에는 이중결합이 존재하는 경우겠죠. 이 경우에는 에놀 혹은 헤놀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뒤에서 다음 챕터에서 얘기를 하겠지만 보통 이중결합이 있는 경우에는 알켄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알켄이라고 할 때 이 en, 뒤에 끝에 e는 떼버리고요. 이 en이 의미하는 게 이중결합을 의미를 하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ol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방금 얘기를 했듯이 OH를 의미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중결합과 그 다음에 OH가 함께 한 카본에 달려있는 경우, 이런 경우를 enol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페놀 같은 경우에는 많이 봤죠. 그래서 이 자체의 컴파운드 이름을 페놀이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뭐 우리가 지금 여기 챕터에서 다룰 건 사실 여기 나와 있는 sp2 하이브리다이즈 되어 있는 카본, 에놀이나 페놀을 다루진 않을 거예요. 얘네들은 다루진 않을 거고 그냥 이러한 에놀과 페놀도 역시 마찬가지로 알코올 중에 종류 중에 하나구나 이렇게 그 정도만 기억을 해두면 되고요. 에놀이나 이 이중결합 에놀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2학기 때 좀 더 특수한 반응에 대해서 다룰 예정이에요. 그래서 그냥 이 정도만 기억을 해두면 되고 우리가 지금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는 방금 전에 앞에서 나왔었던 sp3 하이브리다이즈드 되어 있는 이러한 형태의 알코올을 좀 더 집중해서 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에서 같은 경우에는 두 개의 알킬 그룹이 산소를 중심으로 양쪽에 달려있는 걸 에서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딱 보면 쉽게 알 수 있겠지만 가운데 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양쪽에 달려있는 알킬 그룹이 대칭이죠. 동일하죠. 그런 경우에는 이제 대칭형 이서라고 얘기를 하고요. symmetrical 이서라고 얘기를 하고 양쪽이 비대칭인 경우에는 뭐 비대칭형 이서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unsymmetrical 이서라고 이렇게 불러주는 거죠. 뭐 특별히 뭐 새롭거나 아니면 어려운 그런 부분은 없죠. 여기까지는. 그다음에 에폭사이드는 뭐 반응은 넘어갈 거긴 한데 그래도 이름은 어떤 걸 에폭사이드라고 하는지 이름은 알아둘 필요가 있어서 여기만 잠깐 보게 되면 가장 기본적인 구조예요. 그래서 에폭사이드 같은 경우에는 삼각 링이 존재를 하는데 그 중에 한쪽에 산소가 이렇게 끼워 들어가 있는 경우를 에폭사이드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C2개, 탄소 2개랑 산소 하나가 삼각 링을 구성하는 경우를 에폭사이드라고 얘기를 하고 거의 사실 저도 들어본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옥시레인이라고도 부르긴 하는데 같은 이름인데 보통은 에폭사이드라고 더 많이 부르고요. 가끔 뭐 옥시레인이라고도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 정도 알아두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삼각형이기 때문에 이 각도가 60도라는 거. 아무래도 우리가 앞에서 알케인 부분을 했을 때 얘기를 했듯이 60도면 그 앵글 스트레인이 존재를 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반응성이 좀 큰 편이다. 그 정도까지 에폭사이드에 대해서는 특징을 알아두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옥시즌이 이제 있는 경우에 그 지오메트리를 보게 되면 공통적으로 OH, 알코올과 그 다음에 이서의 공통적인 특징을 보게 되면 우리가 아까 얘기를 했었던 에놀 같은 경우에 sp2는 여기선 다루지 않는다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그걸 제외를 시켜놓고 일단 sp3 하이브리다이즈 되어 있는 알코올이나 이서를 살펴봤을 때 가장 대표적인 게 H2O죠. 그렇죠? 여기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래서 보통 H2O 같은 경우는 잘 알고 있듯이 구분형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죠. 비공유 전자쌍이 이렇게 두 개가 있는 형태고요. 그리고 지금 이 아래쪽에 그림에서 보게 되면 각도는 이 사이사이가 109도죠. 그렇죠? 그래서 109도 혹은 111도. 그래서 이 각도는 사실은 정확하게 알 필요는 없어요. 대략적으로 109.5도에 가깝다. 그 정도까지만 기억을 해두고 알면 되고 sp3 혼성이 되어 있는 그러한 형태구나. 그 정도까지만 기억을 해두면 돼요. 그리고 원래는 이 비공유 전자쌍까지 같이 생각을 해주면 자면체 구조인데 비공유 전자쌍들은 어떤 구조에 포함이 되지 않기 때문에 구분형으로 같은 평면에 있어서 구분형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줄 뿐이고 실질적으로 이 비공유 전자쌍들은 까지 생각을 해주면 일종의 사면체 구조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줄 수가 있겠죠. 예를 들면 중심에 산소가 이렇게 있고 이렇게 사면체 구조인데 한쪽 끝과 다른 한쪽에는 비공유 전자쌍이 채워져 있는 거고 여기에 H가 이렇게 두 개가 있는 거니까 실질적으로는 구분형이지만 혼성을 얘기를 할 때는 오비탈이 총 4개가 있기 때문에 sp3 혼성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고 우리가 앞에서 뭐 했던 얘기들이니까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리고 여기에서 어떤 전자 밀도들을 살펴봤을 때 뭐 여기서도 산소가 있는 부분에 아무래도 전자 밀도가 많이 몰려 있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C, H, O 이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전기 음성도 일렉트로네가티비티를 확인을 해보면 O가 더 높으니까 아무래도 이쪽에 전자 밀도가 몰려 있을 수밖에 없겠죠. 추가적으로 이 산소 같은 경우에는 OH와 그 다음에 이서에 공통적으로 산소에 비공유 전자쌍이 2개씩이 달려있기 때문에 전자 밀도가 높을 수밖에 없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차근차근 이제 구조, 간략한 구조에 대해서 얘기를 했으니까 명명법으로 넘어가야겠죠. 명명법을 갔을 때 먼저 IUPAC 네임에 대해서 어떻게 이름을 짓는지 얘기를 해보면 여기 지금 한 가지 예시가 나와 있어요. 이 컴파운드에 한번 IUPAC 네임을 지어보자. 일단 우리가 알케인에서 얘기를 했을 때처럼 IUPAC 네임을 그대로 쫓아가요. 뭐 특별히 순서가 달라지는 건 없어요. 첫 번째는 가장 긴 체인을 찾는 거죠. 이때 중요한 점은 뭐냐면 여기 containing the carbon bond to the OH group이라고 되어 있죠. 가장 긴 체인을 찾는데 그 체인에 이 OH가 연결이 되어 있어야 돼요. 사실 뭐 여기 있는 예제 같은 경우에는 가장 긴 체인을 찾았을 때 그 체인에 어차피 OH가 달려 있어서 크게 상관이 없는데 만약에 가장 긴 체인을 찾았는데 그 체인에 직접 OH가 달려있지 않다면 달려있는 체인을 찾아줘야 돼요. 예를 들게 되면 이렇게 굉장히 긴 롱 체인이 있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여기에 하나의 OH 이런 식으로 달려 있다 라고 하면 가장 긴 체인을 찾아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총 8개의 카본이 있는 이 체인이 가장 긴 체인인데 지금 이걸 가장 롱 체인으로 잡게 되면 OH가 실질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지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잡아줄 때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기 있는 이 체인을 메인 체인으로 잡아줘야 되는 거예요. 7개 달려있는. 그래서 반드시 왜냐면 우선시 해주는 걸 펑셔널 그룹을 우선시를 해줘야 돼요. 펑셔널 그룹이 메인 체인에 포함이 돼 있어야 돼요. 지금은 우리가 이 알코올만 다루기 때문에 알코올이 있는 이 달려있는 그 메인 체인을 선택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나중에 우리가 배울 건 아니지만 펑셔널 그룹이 OH뿐만이 아니라 다른 어떤 펑셔널 그룹이 달려있을 수도 있잖아요. COOH, 카르복실릭 그룹도, 애시드 그룹도 달려있을 수 있고 그럴 때는 펑셔널 그룹들마다
우선순위가 다 있어요. 그래서 우선순위가 높은 그러한 펑셔널 그룹을 포함하도록 메인 체인으로 잡도록 그렇게 룰이 정해져 있어요. 일단 그건 뭐 넘어가고 여기서 할 건 아니니까. 그래서 일단 OH 그룹을 포함하는 메인 체인을 구성을 하고 그때 봤을 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탄소가 있는 이 체인이 가장 긴 메인 체인이 되겠죠. 그러면 여섯 개니까 헥세인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OH가 달려있기 때문에 얘는 알코올, 그래서 제일 끝에 E를 생략을 하고 끝에 OL을 붙여서 헥산올이 되겠죠. 헥산올이 되고요.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일단 전체적인 네임은 헥산올이라는 것까지는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치환기, 넘버링부터 먼저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사실 여기서는 크게 순서는 사실은 상관은 없긴 한데 일단은 넘버링부터 하게 되면 지금 1, 2, 3, 4, 5, 6 이렇게 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왼쪽부터 정하면 1, 2, 3, 4, 5, 6 이렇게 정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위에 지금 책에 써져 있는 대로 번호를 정하게 되면 펑셔널 그룹과 치환기가 3, 5에 달려있게 되죠. 그 다음에 이 아래쪽에 쓴 대로 번호를 적은 대로 한번 치환기와 펑셔널 그룹의 번호를 보면 2번과 4번이 되겠죠. 자, 그럼 이 둘 중에 어떤 게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앞에서 배웠었던 알켄에 해당된다면 여기에선 당연히 뭐가 선택이 돼야 돼요? 2, 4가 선택이 돼야 되죠. 근데 여기는 지금 치환기가 달려있는 게 아니라 뭐가 달려있어요? OH라고 하는 펑셔널 그룹이 달려있어요. 펑셔널 그룹이 달려있는 경우에는 펑셔널 그룹이 무조건 치환기들보다도 낮은 번호를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가능한 낮은 번호를 가져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전체 숫자를 따져주는 게 아니라 만약에 왼쪽부터 시작을 하면 치환기의 번호가 펑셔널 그룹의 번호가 4번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오른쪽부터 시작을 하게 되면 펑셔널 그룹의 번호가 3번이 되겠죠. 그러면 3번과 이 치환기는 일단 생각을 하지 않고 펑셔널 그룹의 넘버만 생각을 했을 때 3이 더 작죠. 그렇기 때문에 오른쪽부터 시작을 해서 이 3번 위치를 이 OH가 달려있는 카본을 이제 3번으로 결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헥산 3올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치환기 메틸 그룹이 5번에 달려있기 때문에 5메틸 헥산 3올 이런 식으로 이제 최종적으로 적어줄 수가 있게 되겠죠. 간혹 가다가 여러분들이 어떤 다른 책이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5 메틸 그 다음에 3 헥산올 이렇게 적혀져 있는 것들도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 헥산과 그 다음에 이 알코올, 하이드록시 그룹이 달려있는 이 사이에 하이픈과 그 다음에 숫자가 이렇게 달려있죠. 근데 여기 이런 경우도 있는데 사실 이런 경우는 예전 방법이에요. 이게 찾아보니까 1993년에 아이유팩의 룰이 개정되면서 그 전까지는 이렇게 사용이 됐었는데 그 이후부터는 이렇게 바뀌는 걸로 그렇게 룰을 새로 정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사용을 할 때 벌써 93년이면 거의 30년 가까이 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적용이 되고 써져 있는 책들은 30년 동안 수정이 되지 않은 거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배우는 거니까 이 룰을 따르도록 이렇게 잘 해주세요. 그래서 이 알코올, 하이드록시 그룹이 붙어 있으면 그 바로 앞에다가 이렇게 숫자를 적어주는 것 잊지 말고. 그래서 다른 특별한 어려운 부분은 없을 것 같고 몇 가지 연습을 해보면서 공부를 해보면 좀 더 쉽게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연습을 해보고 혹시나 잘 이해가 안 간다거나 모르겠는 거 있으면 질문을 하세요. 그 다음에 이 알코올이
링에 달려있는 경우, 이 경우도 같이 생각을 해보면 다른 거는 뭐 어려운 거는 없는데, 특별히 어려운 건 없는데, 이 부분 numbered beginning with the weights group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쭉 계속 얘기를 하고 있지만 펑셔널 그룹이 우선순위를 가져야 돼요. 그래서 그 펑셔널 그룹이 있는 곳이 1번이에요. 만약에 하나밖에 안 달려 있다 그러면 1이 생략돼도 되어도 괜찮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생략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면 아까 전에 나왔었던 여기 얘 아래를 보죠. 이 예를 보면 여기가 1번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가 1번이 될 수도 있는데 같은 알킬 그룹 치환기가 아니라 여기는 지금 펑셔널 그룹이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가져서 무조건 여기가 1번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당연히 이 아래쪽으로 도는 것보다 위쪽으로 도는 게 숫자가 더 빨리 오겠죠. 그래서 1, 3 번호를 갖고 3 메틸 사이클로 헥사놀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물론 이 사이에 이걸 넣어줄 수도 있지만 이게 당연한 경우에는 생략을 해줘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오른쪽에서도 봤을 때 펑셔널 그룹 여기서 1번을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왼쪽으로 도는 방법과 오른쪽으로 도는 방법이 있는데 반시계 방향으로 돌았을 때는 2, 5, 5가 되고 그 다음에 시계 방향으로 만약에 돈다고 하면 3, 3, 4, 5, 6이 되겠죠. 그쵸? 그러니까 첫 번째 비교를 했을 때 2가 더 빠르죠. 그러니까 2, 5, 5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1은 생략이 되는 거죠. 당연히 1번 위치에 있을 거다. 왜냐하면 올이 하이드록시 그룹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이 알코올 같은 경우에 방금 전까지 얘기를 했었던 게 아이유팩 네임과 관련된 그러한 알코올들이고 근데 이 알코올은 아무래도 과거부터 예전부터 많이 사용되었던 그런 컴파운드이기 때문에 관용명으로도 많이 사용이 돼요. 불려져요. 그래서 좀 심플한 알코올들, 그러니까 간단한 그런 알코올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그 관용명으로 많이 불리게 되는데 이럴 때는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알킬 그룹을 먼저 얘기를 해주고 그리고 난 다음에 뒤에 알코올이라는 단어를 뒤에다가 붙여줘요. 그러면 여기 같은 경우에는 아이소프로필 그룹이 달려있는 알코올이다 얘기를 해서 아이소프로필 띄고 알코올이라고 얘기를 해줘요. 관용명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 아이소프로필 그룹이라서 아이소프로필 알코올이다. 그 프로필이랑 여러분들 좀 헷갈려 하는 것 같아서 뷰틸이랑 이게 좀 구분을 해줘야 되는데 이 아이소 프로필, 아이소 뷰틸 이런 것들을 좀 구분을 안 되는 경우도 있어서 노말 같은 경우에 그냥 리니어한 체인인 경우랑 그 다음에 아이소인 경우가 이렇게 나눠져 있죠. 프로필은 카본이 3개죠. 그쵸? 3개의 카본이 있는 경우인데 만약에 체인이 이렇게 있다면 여기에 하나, 둘, 셋 탄소가 3개가 달려있는 경우 이런 경우가 그냥 프로필 그룹이죠. 프로필. 그 다음에 여기에 3개가 탄소가 이런 식으로 달려있으면 아이소 프로필인 거죠. 그쵸? 그 다음에 뷰틸 같은 경우에도 3개로 나눠지죠. 노말이랑 아이소랑 그 다음에 터셔리 이렇게 3개로 나눠지게 되는데 노말 같은 경우에는 일자로 하나, 둘, 셋, 4개 이렇게 있는 경우 아이소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이런 형태로 있는 경우에 아이소 뷰틸이라고 얘기를 하고 터셔리 뷰틸은 여기에 이 3개가 이렇게 다 탄소가 4개가 이런 형태로 붙어 있는 경우는 터셔리 뷰틸인 거죠. 이거를 좀 기억을 잘 해두세요. 여기 보게 되면 지금 여기가 어떤 펑셔널 그룹이고 그 펑셔널 그룹에 붙어 있는 형태를 보니까 아이소 프로필의 형태죠. 그래서 아이소 프로필 알코올이 되는 거죠. 만약에
만약에 이걸 IUPAC 네임으로 한다고 하면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일단은 체인을 찾아주고 세 개죠, 그쵸? 그러면 프로페인 이겠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여기에 OH가 달려 있으니까 여기에 E를 빼고 O를 이렇게 붙여주면 되겠구나. 프로파놀이라고 알 수가 있죠. 추가적으로 여기까지만 쓰면 어느 위치에 알코올이 달려있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지금 뭐 2번 위치에 달려있죠. 그래서 프로판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IUPAC 네임은 프로판 이올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커먼 네임은 아이소프로필 알코올 이렇게 써줄 수가 있죠. 둘 다 같은 내용이고 맞는 내용이에요. 둘 중에 틀린 것도 없고요. 근데 보통은 얘를 더 많이 사용을 하고요. 아이소프로필 알코올, 네, 그쵸. 그 다음에 다이올과 트리올을 보게 되면 다이트리라고 하는 건 뭐 잘 알고 있겠지만 얘는 2를 의미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는 3을 의미를 하죠. 이거 제가 다시 이따가 설명을 할게요. 조금 끝나고 나서 다시 설명을 할게요. 이 부분 조금 잘못된 부분도 있는 것 같아서. 지금 조금 이따가 나중에 다시 설명을 할게요. 그 다음에 그래서 여기에 일단 다이올, 트리올 먼저 가서 보게 되면 다이올은 두 개가 있는 경우, 이 경우에는 글라이콜이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트리올이라고 하는 거는 세 개가 달려있는 경우죠. 그래서 이 첫 번째 경우 보면은 IUPAC, 이게 IUPAC 네임이죠. 에세인 1,2 다이올인 경우, 이 경우에는 1번 카본과 2번 카본에 하나씩 달려있기 때문에 이렇게 써줄 수가 있고요. 이거는 커먼 네임으로 보통 에틸렌 글라이콜이라고 얘기를 해요. 보통 에틸렌 글라이콜이라고 하는 커먼 네임이 훨씬 더 많이 사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트리올. 그래서 프로판 1, 2, 3 트리올, 트라이올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여기는 지금 하나, 둘, 세 개씩 하나씩 달려있기 때문에 트라이올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얘도 이 IUPAC 네임보다는 글리세롤이라고 하는 커먼 네임이 훨씬 더 많이 사용되죠. 그 다음에 사이클로펜테인 다이올 같은 경우에는 보게 되면 이 뒤에 보면 명명법 보면 알 수 있겠지만, 우리가 앞에서 했을 때는 알코올이 하나만 달려있는 경우에는 이 2를 어떻게 했어요? 생략을 했었죠. 근데 다이올이나 트라이올인 경우에는 이 2를 생략을 하지 않아요. 그 차이도 잘 기억을 해두세요. 그냥 바로 올이 붙을 경우에는 이 앞에 2를 생략을 하지만, 다이올이나 트라이올 같은 경우에는 2를 생략하지 않고 그대로 붙여준다는 거 기억을 해두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사이클로펜테인 1, 2 다이올이라고 볼 수가 있죠. 자, 이 경우 우리가 앞에서 사이클릭 알코올 같은 경우에는 1을 생략을 해줬었죠. 당연히 알코올이 달려있는 경우에는 이 1번 위치이기 때문에. 근데 다이올이나 트라이올 같은 경우에는 생략을 해버리면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대로 다 써줘요. 물론 여기에서 1 지우고 그냥 이 다이올 이렇게 써주면 1번과 2번에 있구나 정도는 알 수 있지만 무조건 다 써줘요. 그 사이클릭 다이올 같은 경우에도 생략을 해주지 않고 여러 개가 달려있는 경우에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 개가 하이드록시 그룹이 여러 개가 달려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붙여준다, 명명법을 붙여준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서 같은 경우에는 에테르 같은 경우에는 커먼 네임으로 주로 많이 사용을 해요. IUPAC 네임보다는. 커먼 네임을 어떻게 사용을 하냐면, 이 산소를 중심으로 해서 각각 왼쪽과 그 다음에 오른쪽에 달려있는 그러한 왼쪽과 오른쪽에 달려있는 치환기의 치환기 그룹을 먼저 그 치환명을 알킬 그룹을 써 놓고요.
그리고 각각 불러주는 거예요. 여기 메틸이고, 그 다음에 여기 세컨더리 뷰틸이죠. 이때 이 세컨더리는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B랑 그 다음에 M 비교를 했을 때 B가 먼저이기 때문에 세컨더리 뷰틸, 메틸, 이터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각각의 왼쪽에 달려있는 알킬 그룹과 오른쪽에 달려있는 알킬 그룹의 알파벳 순서대로 불러주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서를 붙여주면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양쪽이 같은 그 치환기가 달려있는 경우에는 여기도 에틸이고 여기도 에틸이다 한 경우에는 앞에 D를 붙여주고 D 에틸 이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줄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조금 더 복잡한 경우, 그 이터 에테르가 조금 더 복잡한 경우에는 IUPAC 시스템으로 이름을 짓는데 보통은 이 앞쪽에서 얘기를 했었던 커먼 네임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경우가 훨씬 더 많고요. 만약에 너무 복잡하다라고 한 경우에는 이 산소의 한쪽이 메틸 그룹이 달려있다라고 하면 메톡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두 개가 달려있다 그러면 에톡시. 그 다음에 이쪽이 터셔리 뷰틸 그룹이 달려있다 그러면 터셔리 뷰톡시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페어런 네임 끝에 치환기처럼 이렇게 붙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끝에 우리가 앞에서 봤었던 거는 이 에테르가 제일 이름의 끝에 나왔었죠. 근데 이 경우에는 치환기로 생각을 해주고 중간에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이클릭 이터 중에 그냥 여기는 참고로 이렇게 생긴 애가 THF구나. 테트라 하이드로퓨란이라고 하는 그러한 것이고 유기용매로 많이 사용되는 그러한 컴파운드라서 여기 나와 있고 여기는 그냥 이런 게 있구나 그 정도까지만 알아두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명명법에 대해서 쭉 얘기를 했고요. 명명법을 넘어가기 전에 아까 전에 잠깐 얘기를 여기에서 아이소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 얘가 세컨더리예요. 세컨더리. 그렇죠? 세컨더리가 되는 이거를 조금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 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명명법은 다 얘기를 했고 지금 순서대로 가는 거죠. 처음에 어떤 구조라든지 이런 것들을 설명을 했고 그 다음에 명명법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그 다음 차례는 뭐 여기 나온 것처럼 물리적 성질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통 다른 챕터들도 다 마찬가지로 이러한 형태로 쭉 진행이 되고 있죠. 그래서 물리적 성질을 얘기하려고 하는데 이 OH 혹은 에테르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얘네들은 여기에 지금 비공유 전자쌍이 있잖아요. 비공유 전자쌍이 있기 때문에 뭐가 가능하냐면 하이드로젠 본딩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게 특징이고 추가적으로 CO 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이폴 인터랙션을 한다라는 것. 극성 분자라는 것과 플러스 하이드로젠 본딩을 한다는 것.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특징이에요. 일단은 에테르 같은 경우에는 얘는 하이드로젠 본딩이 불가능하죠. 하이드로젠 본딩이 가능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산소에 연결된 수소가 있어야 되는데 얘는 그게 없기 때문에 일단 하이드로젠 본딩이 가능한 건 알코올만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 OH 지금 여기엔 메탄올이 그려져 있는데 이 메탄올 같은 경우에는 산소에 있는 비공유 전자쌍과 그 다음에 산소에 연결되어 있는 이 하이드로젠 네거티브 차지와 포지티브 차지 사이에 엘렉트로스태틱 인터랙션 하이드로젠 본딩이 만들어진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더 콜라하다 알코올이
에테르나 에폭사이드보다 더 폴라한 그런 성질을 갖는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 하이드로젠 본딩 같은 경우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스테이크 팩터가 존재하게 되는데, 하이드로젠 본딩을 하게 되면 결국에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 O 그리고 H 사이에 비공유 전자쌍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 플러스 차지, 마이너스 차지 이렇게 띄고 있을 텐데, 이 사이에 주변에 무언가가 있으면 가려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 OH 주변에 프라이머리, 세컨더리, 터셔리로 가면 갈수록 주변에 뭔가 알킬 그룹들이 이 OH를 가리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하이드로젠 본딩이 센 경우는 주변이 비어있는, 그냥 H가 수소만 달려있는 프라이머리가 가장 하이드로젠 본딩을 쉽게 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알킬 그룹이 많이 붙어 있으면 붙어 있을수록 주변이 가리고 있는 그룹들이 많기 때문에 하이드로젠 본드의 그런 능력이 점점 감소가 된다는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거 기억을 해두고요. 하이드로젠 본딩도 스테이크 팩터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 피지컬 프로퍼티를 전체적으로 요약을 해보게 되면 여기 나온 것과 같은데, 일단 보일링 포인트, 멜팅 포인트는 거의 유사하게 가져가고요. 분자량이 거의 비슷한 이 에테르와 그 다음에 알코올들을 비교를 해봤을 때 여기 나와 있는 반데르발스 폴스, 그 다음에 다이폴 인터랙션은 여기 나와 있는 이 네 가지 컴파운드 모두 가지고 있는 특징이죠. 그 다음에 여기 이 에테르와 그 다음에 이 알코올을 구분을 짓는 가장 큰 특징은 여기는 알코올들은 하이드로젠 본딩이 가능하고 여기는 없는 거죠. 그래서 보일링 포인트를 봤을 때 에테르 같은 경우에는 35인 것에 비해서 터셔리 알코올 같은 경우에는 바로 83으로 크게 증가하는 걸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세컨더리, 그 다음에 프라이머리 알코올로 갈수록 보일링 포인트가 더 크게 증가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두 가지 측면으로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첫 번째 측면 같은 경우에는 이 바로 앞에서 슬라이드에서 얘기했었던 것처럼 하이드로젠 본딩이 좀 더 용이한 스테릭 이펙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는 뭐가 또 있을까요? 서페이스 에어리어가 있겠죠. 아무래도 둥근 것보다는 리니어하게 길게 뻗어져 있는 게 서페이스 에어리어가 더 넓어져서 보일링 포인트가 더 높아질 수가 있는 특징을 갖게 되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측면에 의해서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알코올, 에테르, 에폭사이드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5개 기준이에요. 이 5개 기준이라는 게 뭐냐면 탄소가 하나, 둘, 셋, 넷, 5개 있을 때 그 중에 평균적으로 이 산소가 하나가 달려있다. 우린 알코올 중심으로 할게요. OH가 하나가 달려있다라고 하면 솔루블 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 이 체인의 탄소 개수를 해봤을 때 5개에 하나의 OH가 달려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 10개의 탄소가 이렇게 달려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달려있다라고 하면 물에 솔루블 하지 않는 거고, 여기에 OH가 하나 더 달려있어서 평균적으로 탄소 10개에 탄소가 2개가 달려있다. 그러면 5개에 하나가 되는 거니까 솔루블 하다라는 그 정도. 그래서 5개에 하나 정도가 있으면 녹고, 그렇지 않으면 녹지 않고, 그 정도 솔루빌리티는 그렇게 비교를 해줄 수가 있고, 물론 올게닉 솔벤트에는 이 개수와 상관없이, 사이즈와 상관없이 다 녹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그냥 참고적인 건데 이서 중에 이러한 형태 구조를 갖는 크라운 이서라고 하는 이서가 있어요. 사이클릭 구조를 가지고 있고, 여기에 크라운이라는 용어가 써져 있고, 이 앞에 18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 이 링이 총 18개의 원소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탄소와 산소를 합쳐서. 그 다음에 이 오른쪽에 써져 있는 이 숫자는 산소의 개수를 의미를 하는 거예요. 오른쪽은 12, 크라운 4 이렇게 되어 있죠. 아무래도 얘는 크기가 작겠죠.
이러한 크라운 이서 같은 경우에는 여기 딱 보면 알겠지만 여기는 칼륨, 여기는 리튬. 그래서 이 사이즈에 따라서 이 사이에 포켓처럼 딱 들어맞는 사이즈의 아이온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특정 아이온을 선택적으로 잡을 때 사용을 하는 게 이 크라운 이서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그 molecular recognition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분자 인식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어떤 특정한 분자만, 이온만, 특히 여기 포지티브 아이온만 캡처를 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종종 사용을 하기도 해요. 그냥 여기는 참고적으로 이제 얘기를 한 거고. 여기는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물리적인 성질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한 거고요. 빨리빨리 하고 있긴 한데 내용이 뭐 어렵거나 복잡하진 않죠. 여기 뭐 쭉 봤었던 내용들이니까. 자, 여기서는 이제 제법을 얘기를 할 거예요. preparation. 알코올이나 에테르를 어떻게 만드는지. 결론으로 보게 되면 알코올을 만들 때는 여기 나오는 것처럼 알킬 할라이드를 출발해서 거기에 치환 반응, OH-를 치환을 시키면 알코올을 만들어낼 수가 있고요. 여기는 OH고, 그리고 만약에 알콕사이드를 이용을 하게 되면 에테르를 만들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그 보통 이 OH- 그다음에 OR- 알콕사이드 얘네 같은 경우에는 둘 다 어때요? 스트롱 뉴클레어 파일이죠.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SN2 반응으로 밖에 갈 수가 없겠죠. SN1은 가지가 않겠죠. 왜냐하면 스트롱이기 때문에, 강한 뉴클레어 파일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여기에 있는 이 센터를 공격을 하고, 그 다음에 얘는 이렇게 나올 거기 때문에 얘도 이쪽으로 이렇게 가고 이렇게 될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각각 BR-랑 그 다음에 CL-가 리빙 그룹으로 떨어져 나오겠죠. 아무튼 그렇고요. 좀 자세한 건 뒤에 가서 얘기를 할 거고요. 그래서 특히 아래쪽에 에테르 같은 경우에 제법을 생성을 할 때 두 가지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얘는 이제 윌리엄스 이서 신테시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윌리엄스 에테르 합성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보게 되면 양쪽이 비대칭인 그러한 이터를 합성을 할 때는 두 가지 방법이 가능해요. 두 가지 방법이 가능해요. 아래쪽에 먼저 패스 A를 볼까요? 패스 A를 보게 되면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한 이 본드가 새롭게 생성된 본드예요. 그래서 이 본드를 새롭게 생성을 하면서 만든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여기는 기존에 있었던 거니까 뉴클레어 파일로서 에톡사이드를 이용을 하는 거죠. 탄소가 두 개 있는 에톡사이드와 그 다음에 브로모프로페인을 이용을 해가지고 만드는 경우죠. 그 다음에 패스 B를 생각을 해보면 여기는 지금 이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이 왼쪽이 새로 생성되는 그러한 본드죠. 그러면 이 경우를 왼쪽이 새로 생성된다고 생각을 했을 때, 이때는 생각을 해보면 브로모 에테인과 그 다음에 아이소프로필 에톡사이드, 그러니까 탄소가 3개가 달려있는 치환기를 이용을 해가지고 뉴클레어 파일로서 활용을 해서 이제 적용을 하는 거죠. 얘 이름이 지금 생각이 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이용을 해서 적용을 하는 거고요. 만드는 거고요. 그랬을 때 이 두 가지가 가능하죠. 그 중에서 이 패스 A랑 패스 B랑 이 두 가지는 둘 다 이용을 할 수가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더 잘 활용이 되는 거는 오른쪽에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기억해요?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치환 반응이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스트롱한
그러한 OR이라고 하는 이러한 뉴클레어 파일을 이용을 하죠. 그러면 얘는 치환 반응 중에서 SN1, SN2 중에 뭐만 가능해요? SN2만 가능하죠. 얘가 강하기 때문에. 자, 그랬을 때 여기에 둘의 차이점은 뭐냐면 여기는 지금 세컨더리 알킬 할라이드고 여기는 프라이머리 알킬 할라이드. SN2 반응 같은 경우에는 가능하면 알킬 그룹이 적으면 적을수록 진행이 잘 된다고 얘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이 SN2 반응을 세컨더리 알킬 할라이드를 진행을 하는 것보다는 프라이머리 알킬 할라이드에서 진행을 하는 게 훨씬 더 반응 속도가 빠르고 잘 진행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반응으로서 보통은 더 합성을 유도를 할 수가 있는 거고 얘는 잘 사용을 하지 않는 거고 그래서 언시메트릭한 에테르를 합성을 할 때는 두 가지 방법이 가능하지만 그 중에서 더 선호되는 방법이 있을 수밖에 없다. 같이 50대 50인 경우도 있어요. 똑같이 여기는 지금 세컨더리, 프라이머리 이렇게 갈라졌지만 둘 다 세컨더리거나 둘 다 프라이머리면 특별히 다르진 않겠죠. 근데 만약에 혹시나 차수가 다르게 되면 더 선호되는 형태의 반응이 존재를 하고 그 다음에 앞에 알콕사이드가 있었죠. 그쵸? 뉴클레어 파일로서 작용하는 애들이 있었는데 그럼 도대체 얘네들은 어떻게 만드느냐? 얘네들은 이 알콕사이드 같은 경우에는 알코올로부터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를 해서 이터를 만들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알콕사이드가 필요하고요. 그럼 이 알콕사이드는 뭘로 만들어지느냐? 알코올에서부터 만들어져요. 알코올로 먼저 여기 보게 되면 브론스테드 로울이 애시드 베이스 리액션을 이용을 하는데 굉장히 강한 염기를 이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NaEH를 이제 빼서 가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 H가 떨어져 나가고 나면 여기에 알콕사이드 뉴클레어 파일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소듐 에톡사이드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보통은 이 NaH라고 하는 이 할라이드를 주로 많이 이용을 해줘요. 왜 얘를 주로 많이 이용을 해주냐면 이 아래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어떠한 알코올을 NaH로 처리를 해주게 되면 이 할라이드가 아니라 이 하이드라이드가 여기에 있는 이 수소랑 결합을 하면서 H2를 생성을 하게 돼요. 그러면 이 생성된 H2 같은 경우에는 가스 상태로서 바로 날아가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 오른쪽에 있는 이 H2가 바로 날아가게 되는 거니까 다시 역반응이 진행될 수가 없겠죠. 그래서 계속해서 정반응만 진행이 되는 거니까 이 알콕사이드 뉴클레어 파일이 불안정함에도 불구하고 잘 만들어질 수 있겠죠. 그래서 보통 이 알콕사이드 같은 경우에는 내가 만들고 싶은 그러한 알콕사이드의 체인을 가진 알코올로부터 시작을 해서 반응을 시킨다. 그렇게 이게 제법이게 된 거고요. 여기 에폭사이드 같은 경우에는 넘어가도록 하고요. 네.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이제 제네럴한 리액션을 얘기를 할 거예요. 리액션을 얘기를 할 건데 그래서 지금까지 이 앞에서 쭉 얘기를 했었던 부분들은 인트로덕션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구조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명명법에 대한 것들을 얘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그 제법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죠. 어떻게 OH라든지 그 알코올이라든지 아니면 그 에테르를 만들어내는지에 대해서 기초적인 인트로덕션을 얘기를 했다면 여기서부터가 이제 본격적으로 알코올의 반응과 그 다음에 에테르의 반응에 대해서 얘기를 이제 하려고 해요. 일단은 알킬 할라이드 우리가 앞에서 얘기를 했을 때는 이 알킬 할라이드라고 하는 거 RX의 형태는 얘는 반응에 활용하기가
굉장히 좋아요. 특히 뭐 치환 반응이라든지 이런 데서 활용을 하기가 굉장히 좋은데 그 이유가 뭐였냐면 여기서 반응이 어떤 특정 반응이 진행이 되었을 때 떨어져 나가는 리빙 그룹이라고 하는 게 이 할로젠의 마이너스 아이온이 리빙 그룹으로 떨어져 나가죠. 그러면 여기 떨어져 나가는 게 굉장히 좋은 굿 리빙 그룹이기 때문에 어떠한 반응이 뭐 진행이 되더라도 얘가 잘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결합이 잘 끊어질 수 있는 그러한 결합이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반응이 잘 진행이 되었는데 지금 알코올을 이용을 해서 반응을 진행을 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물론 CO라고 하는 것도 이러한 전자 밀도가 한쪽으로 치우쳐진 그러한 결합이긴 하지만 이 OH 그룹이라고 하는 이 자체가 좋은 리빙 그룹이 아닌 거예요. 좋은 리빙 그룹이 아닌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앞에서 얘기를 했었던 이 알킬 할라이드에 뉴클레어 파일을 주었을 때 뉴클레어 파일이 치환이 되고 그 다음에 이 할로젠 원소는 잘 빠져나가는 결합이 쉽게 일어났어요. 잘 일어났었는데 근데 알코올에 그냥 일반적인 뉴클레어 파일을 넣는다고 하면 그러면 이 반응이 쉽게 잘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OH가 굉장히 푸어한 리빙 그룹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뉴클레어 파일과 여기에 있는 이 할로젠 원소 마이너스 얘네 둘을 비교를 했을 때 안정성을 비교를 해보면 대부분 안정성은 얘가 더 높기 때문에 뭐 이 반응이 잘 진행이 되었는데 여기에 있는 이 뉴클레어 파일과 여기에 있는 이 OH를 서로 안정성을 비교를 해보면 뭐 얘가 좋은 안정성을 갖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정말로 이게 크지 않은 얘가 정말로 강하고 불안정하지 않은 이상 이 반응이 잘 진행되지 않는 거죠. 여긴 X라고 표시를 하는 건 좀 그렇긴 해요. 이게 진행이 되는 경우도 있긴 있거든요. 여튼 우리가 배울 거에서는 여기에서는 진행되는 게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진행을 하면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여기에 있는 이 알코올 그룹에서 이 OH라고 하는 게 쉽게 빠져나갈 수 있도록 다른 형태로 치환을 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하이드록시 그룹 must be converted into a better living group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1차적으로 이 OH가 쉽게 빠져나갈 수 있는 리빙 그룹으로서 프리퍼레이션을 해주고 그 다음에 반응을 진행을 시켜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게 되면 여기에 이 OH 그룹 같은 경우에 흔히 해주는 그 치환 반응이라든지 혹은 제거 반응을 진행을 시키기 위해서 해주는 게 산 처리를 해주는 거예요. 산을 처리를 해주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 H 하나가 더 비공유 전자쌍이랑 결합을 하면서 H2O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이 앞에 일단 이 H 이렇게 된 경우에 보게 되면 이때 pKa 값이 얼마가 되냐면 마이너스 2 정도가 돼요. pKa 값이. 그러면 여기에 이 산의 pKa 값은 마이너스 2보다 더 작아야 되겠죠. 그래서 보통 이용을 하는 게 굉장히 강한 HCl이라든지 혹은 pKa 값이 이것보다 더 낮은 산과 처리를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여기는 이제 ROH2의 형태가 되면서 여기에는 이 H2O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굉장히 좋은 리빙 그룹이죠. 굿 리빙 그룹이기 때문에 이 과정을 거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뒤쪽에서 배울 알코올의 치환 반응이나 제거 반응들 같은 경우에는 공통적으로 전부 다 첫 번째에 산처리가 들어가 있어요. 산처리가 들어가서 이러한 형태로 변환을 시켜주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치환 반응이나 제거 반응이 진행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일종의 준비 단계라고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보게 되면 알코올과 마찬가지로 에테르도 좋은 리빙 그룹을 가지고 있지가 않죠. 근데 추가적으로 얘는 뭐 산 처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H가 또 쉽게 그렇게 달라붙거나 하진 않고 이 OR 자체가 굉장히 푸어한 리빙 그룹이기 때문에
뭐 얘가 이렇게 떨어져 나가는 것 자체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얘는 거의 뭐 반응을 안 한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반응을 시킬 수는 있어요. 강제로 시킬 수는 있지만 알코올을 사용을 하면 하지 굳이 에테르를 이용을 해서 반응에 이용을 하진 않아요. 결과물은 어차피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렇고 여기는 에폭사이드이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할 거고요. 그래서 결국에 여기서 하고자 하는 말은 뭐냐면 이 OR-라고 하는 거는 너무나 안 좋은 그런 그룹이고 이 앞에서 얘기한 이 알코올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산 처리를 하면 좋은 리빙 그룹으로서 변환을 시킬 수가 있으니까 알코올을 이용을 해서 치환 반응이나 제거 반응을 이용을 하겠다라는 그게 주요 내용인 거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그 알코올의 반응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첫 번째로 나오는 반응이 디하이드레이션 반응. 디하이드레이션. 그래서 D라고 하는 거는 떨어뜨린다, 없앤다 라는 그러한 뜻이고 여기에 하이드레이션이라고 하는 건 수화 반응이죠. 물을 넣는다 라는 반응, 그런 의미이고 그래서 여기는 지금 탈수화 반응이라고 보면 돼요. 탈수화라고 하는 건 결국에는 물을 뺀다라는 거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보게 되면 여기에서 H2O가 분자에서 빠져나가죠. 그래서 이걸 탈수화 반응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앞 챕터에서 얘기를 했듯이 할로겐 원소가 붙어 있는 그 카본을 알파 카본이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OH 그룹이 달려있는 카본을 알파 카본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그 옆에 인접해 있는 카본들을 베타 카본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죠? 이때 알파 카본에서 OH가 빠져나가고 베타 카본에서 H가 빠져나가서 이중 결합을 형성을 하고 그 다음에 H2O가 빠져나가는 엘리미네이션 반응이죠. 그쵸? 베타 엘리미네이션 반응이 일어났는데 물이 빠져나간 경우를 탈수화 반응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네, 그렇고 그래서 여기를 좀 더 이제 자세하게 보게 되면 아까 전에 HCl을 이용을 해줘서 강한 산을 이용을 해줘서 먼저 좋은 리빙 그룹으로 만들어 준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보통 이 디하이드레이션 반응은 HCl을 이용을 하지는 않고 H2SO4를 주로 많이 사용을 해줘요. 역시 강한 산 중에 하나죠. 그 다음에 뭐 POCl이라고 하는 포스포러스 옥시클로라이드 같은 경우에도 강한 산 중에 하나인데 뭐 얘를 이용하는 경우는 나가진 않을 거예요. 그냥 생략을 할 거고. 그래서 H2SO4 황산을 이용을 하는 경우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파라 톨루엔 설포닉 애시드라고 하고 그 다음에 줄여서 TSOH라고 이렇게 사용을 하는 게 있거든요. 여기 아래쪽에 보면 구조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보통 그냥 줄여서 토실레이트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이러한 구조를 갖는 화합물도 있어요. 얘도 역시 마찬가지로 강산으로서 사용이 돼요.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pKa 값이 마이너스 7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볼 때는 TSOH 나와 있다. 톨루엔 설포닉 애시드가 나와 있다라고 하면 그냥 강산을 이용을 했구나. 스트롱 애시드를 이용을 했구나. 그 정도만 기억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H2SO4로 이용을 했을 때 여기 나온 것처럼 H랑 OH 물이 빠져나가고 이중결합이 생성이 되는 거. 그 다음에 역시 마찬가지로 토실레이트를 이용을 해줬을 때도 HOH가 빠져나가고 이중결합이 생성되는 이러한 형태를 이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디하이드레이션 반응을 이용이 될 때는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즉 알킬 그룹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치환 반응이 잘 일어나요. 우리가 지금 이 앞쪽에서 잠깐 보게 되면 E1 그러니까 엘리미네이션 반응이죠. 그 다음에 E2 이 둘 중에 한 가지 반응으로 일어나게 되는데 E1이 발생을 할 수도 있고 E2가 발생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 나온 것처럼 이중결합이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는데
우리가 알고 앞에서 얘기를 했듯이 E1이나 E2, 이 두 가지 전부 다 어때요? 알킬 그룹이 주변에 많이 달려있으면 많이 달려있을수록 가능성이 더 증가한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프라이머리보다는 세컨더리보다는 터셔리일 때 이 디하이드레이션 반응이 속도가 더 빨라진다라는 거 기억을 해두면 되고요. E1, E2 반응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생성물에 대한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앞에서 얘기를 했던 것과 이 반응은 사실은 우리 알킬 할라이드랑 한 것과 유사해요. 거의 유사한 부분이 있는데 중간중간에 진행을 하다 보면 차이점이 조금씩 있을 거예요. 그 차이점을 중점적으로 살펴보면 돼요. 일단 첫 번째 차이점은 뭐였냐면 알킬 할라이드는 그냥 바로 뉴클리어 파일과 반응을 진행을 시키면 치환 반응이 쉽게 일어나는 거였는데 알코올 같은 경우에는 산을 처리를 해줘야 되는 게 일단 첫 번째 차이점이었죠. 그 다음에 여기 공통점은 짜이체프 룰을 그대로 따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치 선택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여기서 산 처리를 해서 그 다음에 그 반응을 엘리미네이션 반응을 진행을 시켰을 때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 알파가 있고 그 다음에 두 가지 서로 다른 베타 카본이 있죠. 그래서 이 끝쪽에 이중결합이 생길 수도 있고요. 알파와 베타2 사이에 이중결합이 생길 수 있겠죠. 두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만약에 베타2와 알파 사이에 이중결합이 생긴 경우에는 카본이 이렇게 세 개가 있는 트리 서브스티튜드 알켄이 만들어지는 거고 그 다음에 베타1과 알파 사이에 이중결합이 생성된 경우에는 다이 서브스티튜드 알켄이 생성되죠. 그래서 안정성이 이 트리 서브스티튜드 알켄이 더 높기 때문에 이 A가 메이저 프로덕트가 된다. 그래서 레지오 셀렉티브를 갖는 거는 역시 동일한 우리가 알킬 할라이드를 했을 때랑 동일한 특징이다 라는 것을 기억을 해두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E1 메커니즘과 E2 메커니즘이 둘 다 가능한데 E1, E2 메커니즘을 가르는 기준은 뭐냐면 이 치환수예요. 그래서 1차인 경우, 2차인 경우, 그 다음에 3차인 경우 이렇게가 있는데 프라이머리인 경우에는 E2 반응으로 진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세컨더리, 터셔리인 경우에는 E1 반응으로 진행이 돼요. 그래서 세컨더리나 터셔리인 경우에는 E1 반응 같은 경우에는 특징이 뭐였죠? 카본 캐라이온 인터미디에이트를 만드는 게 특징이었죠. 그쵸? 그런데 이 프라이머리 같은 경우에는 인터미디에이트, 카보캐라이온을 만들기에는 안정성이 너무 낮죠. 불안정하기 때문에 얘 생성이 될 수 없어서 E2 반응으로 진행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얘네들은 세컨더리, 터셔리 같은 경우에는 인터미디에이트이 생성될 수가 있기 때문에 E1 반응으로 진행이 되는 거죠. E1 반응의 메커니즘을 보게 되면 먼저 이 첫 번째 단계 여기는 프로토네이션이죠. 그쵸? 프로토네이션, 즉 H 플러스가 결합이 된다, 들어간다 라는 얘기죠. 여기서 보게 되면 이 OH랑 그 다음에 H2SO4 황산을 이용을 해서 산 처리를 해줬을 때 H2O가 되고 그쵸? 그리고 나서 HSO4는 이제 빠져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1번은 준비 과정이라고 보면 돼요. 우리가 앞으로 이 알코올에서 치환 반응, 제거 반응을 할 때 이 첫 번째 반응은 전부 다 동일해요. 산처리 반응. 이렇게 만들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에 얘가 리빙 그룹으로 떨어져 나가죠. 얘가 떨어져 나가면 생성되는 게 이제 카보캐라이온이 생성이 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서 HSO4가 다시 H를 빼서 가져가고 그 다음에 이중 결합이 생성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우리가 앞에서 알킬 할라이드에서도 얘기를 했었던 E1 반응이 2스텝으로 진행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이 앞쪽은 프로토네이션 반응이 있어서 어떤 준비 과정이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뒤에는 동일한데 앞에 이것만 하나 더 추가되었다. 그래서 이 E1 반응 같은 경우에는
dehydration, 뭐 secondary, tertiary 이 경우에는 중요한 부분이 without by any byproduct formed from SN1 reaction. 예. 그래서 쭉 여기는 한번 읽어보면 되는데 정리를 해보면 우리가 앞에서 알킬 할라이드를 이용을 했을 때는 이원 반응의 문제점이 뭐였어요? 이원 반응을 진행을 시키게 되면 이원은 항상 경쟁 반응이었어요. 뭐랑 경쟁 반응이었냐면 SN1이랑 경쟁 반응이었어요. 그래서 이원 반응 많이 활용을 하지 않았던 이유가 뭐냐면 얘네 두 개의 혼합물이 생성이 되기 때문에 잘 사용이 되지 않았죠. 그런데 지금 여기에 ROH를 활용을 하게 되면 얘는 경쟁 반응이 아니라 딱 SN1 반응의 바이 프로덕트 부산물이 생성되지 않고 이 원만 깔끔하게 이제 생성이 되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 이 앞에서 봤듯이 HSO4 마이너스라고 하는 얘가 뉴클레어 파일로서는 작용을 하지 않고 오로지 딱 베이스로만 작용을 하기 때문에 얘는 수소만 프로톤만 딱 떼어가고 실제로 카보캐라이온이 있더라 하더라도 얘가 직접 가서 여기에 달라붙는 그러한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이 원의 형태만 진행이 될 수 있어서 그래서 상당히 유용한 그러한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알킬 할라이드 이 반응을 이용을 할 때는 알킬 할라이드를 이용하기보다는 여기 나와 있는 알코올을 이용을 해주는 경우가 훨씬 더 많고 더 유용하다. 이렇게 비교를 해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E2 반응도 역시 마찬가지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면 E2 반응은 프라이머리 알코올일 경우에 E2 반응이 진행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왜냐하면 E1 반응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카보캐라이온 인터미디에이트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여기에서는 불안정하기 때문에 얘가 만들어질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일단 여기도 구분을 해보면 이 첫 번째 단계 역시 마찬가지로 프로토네이션이에요. 준비 단계죠. 그렇죠? 준비 단계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여기 두 번째는 우리가 앞에서 했던 것처럼 동일하게 원 스텝으로 일어나는 E2 리액션이 이제 발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원 스텝으로 진행이 되는 그러한 형태로 됩니다. 네. 그래서 일단 오늘은 이 정도까지 얘기를 하는 걸로 하고요.